설레는 소망이 도대체 뭔지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누구는 왜 어딘가에 설레고 누구는 왜 설레지 못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100일 소원 성취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 중에서 왜 시작을 못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소망을 못 정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소망을 못 정했어요,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딱히 설레는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되게 많이 들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아요. 소원을 못 정하는 분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은 너무 완벽주의예요. 너무 완벽주의라서 너무 좋은 소망을 찾고 있어요. 소망에 대한 기준 자체가 높은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좋고 저것도 해도 좋고 뭐 이거 해도 좋겠지만 그거를 내가 소망으로 정해서 100일 동안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데 더 좋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내 소망이 맞을까? 그 소망을 하나 정할 때도 기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소망을 쉽게 못 정합니다. 약간 좋거나 약간 설레거나 이러면은 이건 아닌가? 다른 거 할까? 이러면서 시작을 못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냐,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진짜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현재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바꿀 만한 마음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엄청 좋지도 않지만 그래서 나쁘지도 않고 뭐 나름 괜찮아. 뭔가를 더 하는 게 귀찮아. 별로 막 그렇게 움직일 만큼 막 설레거나 두근거리지도 않아. 딱 요런 상태. 그러니까 안 해요. 이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딱히 물질적인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물질적으로 뭐 바라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없냐? 아니야, 있어. 만약에 당장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일부터 2배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면은 그걸 마다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지만 풍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싫어, 귀찮아. 근데 그 귀찮다는 마음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헛수고일 것 같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마음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마음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를 마다하고 배척하는 건 되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라고 여러분한테 돈을 벌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 돈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이 없으면 돈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항상 돈을 신경 써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돈이 되면 해야 되고, 내가 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돈에서 얽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돈을 자꾸 배척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에 얽매이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나 관심 없는 분야가 나와도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었는데도 그래도 안 받아들여지면 그때 그냥 넘어가시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이제 시계 좋아하고 차 좋아하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도자기도 좋아해요. 그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도 춘카님처럼 좋아하는 게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를 본다고 해서 설레지가 않고요, 시계를 본다고 해서 설레지가 않고요, 뭐 명품 뭐 목걸이, 명품 뭐 가방, 아무것도 설레지가 않아요. 그래서 춘카님이 부러워요. 원래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확고하고 분명하게 있는 춘카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잖아요. 확실하게. 되게 설렌다고 하잖아요. 뭐 시계 때문에 설렌다, 차 때문에 설렌다, 도자기 때문에 설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시계, 차, 도자기 셋 다 좋아하기는커녕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뭐 굳이 말하자면은 싫어하는 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은 오히려 욕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욕을 했냐? 아니 1,000원짜리 시계나 10,000원짜리 시계나 뭐 100만원짜리 시계나 1,000만원짜리 시계나 다 똑같은 시계고 똑같이 시계를 보는 용도가 끝인데 왜 저 사람들은 멍청하게 저 비싼 돈을 주고 저런 시계를 왜 사지? 심지어 생긴 것도 못생겼어. 진짜 못생긴 시계를 저 돈 주고 왜 살까?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욕했던 사람. 그리고 자동차도 아니 내가 차가 필요할 때 그때만 잠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내 차를 왜 사야 되지? 차를 사면 뭐가 좋아? 완전 낭비 아니야? 그걸 왜 사야 되지?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라고요.
오늘 내용, 앞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찾는데 부합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왜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까? 그것들을? 뭐 차든 시계든 도자기든 왜 좋아하게 됐죠? 이게 되게 착각을 해요. 제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사람 마냥. 저는 안 좋아했다니까요. 저는 사실 명품이고 나발이고 물질적인 것에 0.1%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면은 저는 저기 뭐냐 속세를 떠나갖고 산에 들어가갖고 그냥 벽국당 같은 거 먹으면서 명상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머리 다 밀고 그냥 나는 수행만 하겠다, 깨달음만 얻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식들이 전환됐을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내빌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소망을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잘 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설레는 소망이 도대체 뭔지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적지 않은 비율이야. 꽤 많아. 시작부터 난관이야. 시작을 못해. 그래서 애초에 그냥 소망을 꿈꾸고 추구하는 걸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누구든 왜 어딘가에 설레고 누구는 왜 설레지 못하는가? 자, 이게 오늘 내빌의 내용이랑 되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설레는 소망을 찾아라 에서부터 막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귀를 열고. 자, 내가 왜 설레는 소망을 찾지 못하는가?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뭘 바라는지. 여러분들이 뭘 바라죠? 보편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보편적으로 성공해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게 사는, 가족들과 함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을 나누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여유 있게 사는 뭐 그런 거 다 바라지 않습니까? 부의 척도는 다를 수 있어도 적어도 다 돈 걱정 없이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줄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금전적, 재정적, 시간적 여유, 체력적 여유 갖고 싶지 않아요 다?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한 삶 아니에요? 그런 약간 성공한 삶을 바라잖아요 다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뭐예요?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돼. 맞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안해. 돈 걱정하잖아요.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나? 먹고 살 수 있나? 당연히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돈 걱정이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게 얼만큼 큰지 몰라도 적어도 돈 걱정 크게 없이 뭐 건강 걱정 크게 없이 막 시간 걱정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어쨌든 간에 원하는 것들 적정선에 살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적정선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복, 나름 성공한 삶, 그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찾아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소망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겠어. 나는 어떤 성공한 삶을 살겠어. 나는 어떤 아파트로 가겠어. 나름대로 뭔가 기준들을 세워. 내가 생각하는 그 바라는 이상과 부합하는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월 1000만 원 정도 내가 벌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설레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정했는데 별로 설레지가 않고 두근거리지가 않고 와닿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망을 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디서 정해요? 지금 내 위치에서 정해요. 소망을. 지금 내 위치에서 소망을 보고 내 위치에서 소망을 정해요. 근데 내빌이 뭐라고 하죠? 결과에서부터 생각하라고 해요. 그죠? 이건 사실 내빌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제가 좀 응용한 거죠. 응용을 조금 했는데 어떻게 응용했습니까? 내가 바라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정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설레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좋은 차를 타는 거 전혀 안 설레는 분들 많아요. 차를 타면 뭐해? 옛날에 포춘카가 했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차 타면 뭐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애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소망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포춘카가 말하는 거야.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내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내가 말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처럼 시간적 여유도 있고 체력적 여유도 있고 재력적 여유도 있는 그런 포춘카의 상태에서 내가 소망을 정한다면 진짜 나한테 저게 쓸모가 없을까? 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는 쓸모가 없지만 나한테 되게 여유가 있어. 궁금해서라도 해볼 수 있고 그냥 약간 가볍게도 해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상황이 좋아져서 성공한 다음에는. 그때는 약간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이게 소망을 정할 때부터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여유가 없어, 난 체력이 없어 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깔고 시작한다고. 이미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언하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그렇게 소망을 정해. 뿌리부터가 이미 망했어. 뿌리부터가 이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다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설레지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왜냐면은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것들은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건데 이거 해서 뭐해가 되는 거야. 제가 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소망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근데 물질을 배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선이 아닌가, 편협한 의식이 아닌가. 왜냐면은 뭔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물질적인 걸 배척하는 거잖아요. 되게 편협한 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물질적인 것도 한번 허용해보자.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물질 세상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추구할까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왕 추구할 거라면은 풍요로움 좋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풍요로워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미 풍요로운 사람들 있죠. 이미 풍요로운 사람들 누구예요? 부자죠. 그러면 부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본 거야. 부자들이 명품을 좋아해? 부자들이 좋은 차를 좋아해? 부자들이 예술 작품들, 뭐 그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 저들이 좋아하는가? 근데 단순히 가난한 포춘카의 시선에 와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 시선에는 너무 다 낭비고 사치고 허영이고, 저거 왜 저렇게 하는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입장 바꿔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입장을 바꿔도.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가본 거예요. 실제로 가서 다 한번 만져봐. 사보기도 해. 돈을 다 써. 설사 산 다음에 후회를 하더라도 해봐. 저는 도자기를 처음에 샀을 때 토할 것 같았어요, 역겨워갖고. 왜냐면은 진짜 쓸모없는 무슨 흙덩어리에다가 돈을 갖다 버리는 느낌이랄까? 너무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예술작품들을 왜 찾는가? 정말 큰 부자들이 왜 이런 도자기 이런 것들에 막 수십억 수백억을 쓰는가? 도대체 이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서민의 마음으로는. 그래서 사서 경험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뭘 느끼는가? 단순히 허영심만 있는가? 진짜 허영심이 끝인가?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낭비라는 건가? 그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려고 해봤어. 그러면서 제 의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것도 있겠죠. 여러분이 말하는 뭐 어떤 허영심이나 사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왜냐면은 만약에 허영심이라고 하면 남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큰 돈 들어가는 뭔가를 하는 부자들도 많단 말이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시계라고 생각하는데, 시계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계 차고 있다고 한들 이게 비싼 시계인지 싼 시계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사실 허영심이면 사실 눈에 보이는 뭐 큰 옷이라든가 뭔가 눈에 뭔가 화려하게 티가 나는 그런 거 비싼 거 딱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하는데 왜 그걸 할까? 그러면은 그 이면에 있는 가치들이 보여요.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보지 못했던 이면에 있는 가치들이 보이는 게 생긴다니까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더 1차원적으로 들어가고 뭐 포춘카라는 양반이 뭐 명품 사라더라 뭐 하라더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생각할 때 무조건 배척하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면은 거기에 뭔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야 꼭. 근데 전 살면서 하나쯤은, 뭐 각 분야에 내가 하나쯤은 사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사보고 그냥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근데 나랑은 안 맞네 할지언정 해보고 말하는 거랑 해보지도 않고 생각만으로 바보 같은 짓이야 하는 거는 너무 다르다. 왜냐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세상이 너무 좁아져요. 협소해져. 너무 내 세상에선 이것만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찾았을 때 내가 설레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설렐 만한 게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시야를 넓히면 이것의 매력은 저거구나, 이것의 매력은 저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랑 안 맞는 것도 있겠지. 하지만 맞는 것도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설레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것도 설레고, 그리고 그걸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그 경험들도 설레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뭐 어떤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랑 잘 맞는 거 찾으면 그걸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시계였던 거고, 그게 저한테는 차였던 거고, 그게 저한테는 도자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을 추구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을 배척하지는 마라. 그런 삶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가치들도 추구하면서 양쪽을 병행해서 가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중용,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마라. 물질에만 치우치지도 말고 너무 영적인 곳에 치우치지도 말고 양쪽을 다 허용해라. 근데 심지어 많은 분들은 되게 물질적인 거 되게 많이 추구하면서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중요한 가치나 어떤 본질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리하자면 모두가 행복한 부자를 바라죠. 그러면은 행복한 부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행복한 부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즘에 스타 강사분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TV에. 근데 저도 TV 자주는 안 보지만 짤로 봤어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짤로 봤는데, 아니 그 스타 강사분들은 연애 100억 이상 번다면서요. 그분들의 어떤 라이프를 잠깐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멋있다, 저렇게 살아보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걸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포춘카야, 가난한 포춘카였으면은 와 진짜 돈 낭비 쩐다. 왜냐면은 돈이 진짜 많기 때문에 집도 여러 채야. 예를 들면 서울에 집 한 채, 뭐 대구에 집 한 채, 부산에 한 채, 제주도에 한 채, 뭐 일본에 한 채, 뭐 이런 식이야. 집이 막 여러 군데 있어. 그러면 나머지 집은 놀고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낭비 아니야? 차들도 예를 들면은 차가 여러 대야. 그럼 차 놀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몇 천만 원일 수 있잖아요. 오 너무 사치 아니야? 너무 낭비 아니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그런 경험들 해보고 싶다. 근데 만약에 했는데 별로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저런 삶은 어떤 삶일까? 제가 걷고 싶어하는 길이 지금보다 풍요로워지는 길인데 저보다 풍요로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어떤 건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은 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되게 많이 궁금하고 되게 설레는 것들이 생겨요. 그걸 소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하면 지금보다 더 와닿고 더 설레는 소망들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출발점이 뭐예요? 부자의 관점에서 출발하려고 하잖아요. 100%는 아니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더 풍요로운 길로 가는 게 더 수월해요. 사실은 내 출발점이 풍요였잖아. 부자였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정할 때 내가 어디에서 바라보고 정하느냐가 내 설렘을 되게 중요하게 결정지어요.